안녕하십니까. 네, 또 주간 정시입니다. 8월인데요. 되게 7월이 좋았죠? 아, 7월 되게 좋았습니다. 이 애플 차트인데 애플 160달러까지 갔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120달러, 130달러에서 30달러 정도 올랐으니까 참 많이 올랐죠. 미국 증시도 나스닥도 뭐 12,000까지 뭐 매일 올랐습니다. 매일 올랐단 말이 좀 그런가요? 7월 한 달 동안 나스닥은 대략 뭐 보면 12% 정도 올랐습니다. 얼마? 12%요.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꼽으면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를 10%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월봉 기준으로 지난 7월 달 미국 증시는 지난 6월 달에 급락을 다 돌려놨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조금 욕심을 내도 되겠죠. 이미 뭐 욕심도 잘 내고 있을 거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뭐 미국만큼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코스피가 5%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 조금 더 올랐겠죠. 뭐 퍼센테이지로 치게 되면 한 8%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미국 증시가 좀 바로미터가 미국 기술주니까 미국 기술주의 상승은 또 우리 장 관점에서도 8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지 않느냐 그래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주간 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인데요.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봐서 금요일 증시가 쭉 올랐습니다. 뭐 보면 다우가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 증시를 볼 때 이렇게 봅니다. 항상 드린 말씀이 많이 오른 것도 중요하고요. 일중 흐름도 되게 중요하죠. 일중 흐름에 쭉 장대 마감을 했으니까 뭐 일본 기준 놓고 보면 나스닥도 다우지수도 초반에 약간 부진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분 좋게 상승을 한 거죠. 아까 일봉에서 잠깐 살펴보면 미국 증시가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 우리가 척300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12,000이라는 그 저항 자체를 4분이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되게 힘이 좋은 거고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주가하고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가 조금 큽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죠. 요 관점으로 갔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아까 좀 잠깐 살펴본 대로 잠깐 주초에 그러니까 가장 금요일 날 미국 마지막 거래일 때 중요했던 게 물가 지표입니다. 저는 미국 증시를 조금 좋게 평가한 게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무려 얼마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우리가 보면 그 연준 이야기할 때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 PC 물가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PC 물가지수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6월달 같은 5월달 지표에서 한 4.8에서 4.9에서 4.7로 조금 떨어졌었는데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예측치 자체가 조금 글쎄요 이거 아닌데 저는 4.8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6월달 PC 물가지수가 4.8% 근원입니다. 연준은 보통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물가를 발표한다 그랬는데 금리 결정을 하는데 요게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해외 증시를 바라볼 때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달러죠. 달러 흐름 자체가 보게 되면 지금 105.8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달러가 지금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 확실히 좀 보면 108.4까지 갔다가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금리를 올리면 달러도 강세를 가는 게 정상입니다. 달러도 왜? 통화라는 게 이제 강세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지난 7월 14일 정도에 108.4를 행사하고 나서 현재 지금 105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간 거니까 뭐 테크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의미가 그래도 많이 있는 게 최근에 유로화 여기 안 보이네. 유로화 같은 경우도 크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1,300원대 밑으로 떨어진 거죠. 물론 이제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막 증시가 폭등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환율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계속적으로 뭐 1,300원 요 기준들을 잡고 봐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한편 놓고 보면 이것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실적에서 상당히 베네핏을 봤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장을 좀 봤더니 오늘 데이터 많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이 코스피의 치수 일종 변동인데 확실히 7월 14일 아까 달러 꺾인 이후로
빨간 날이 많습니다. 뭐 한 두 번 정도만 빠졌었네요. 나머지는 계속 올라가서 어느새 이제 7월 말 종가가 2,450에 마감을 했어요. 근데 포인트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빨간 날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4일이 7월 만기일이었는데, 그리고 이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달러가 고점을 찍은 날이고, 자, 그 관점으로 쭉쭉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도 외국인들의 매매 예,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도 7월달 들어서 계속 빨간 게 많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코스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통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 예,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2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6월달 접어들어서 외국인들 순매수 자체가 계속 매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편성작용을 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 대부분 IT 반도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이런 주식이 뭐 확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장을 좀 잡아주는 측면에서는 되게 고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을 보고 쇼크버 아니냐, 뭐 공매도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산다는 거. 뭐 사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또 거꾸로는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팍팍 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안 사니까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8월 달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월봉인데요. 뭐 800선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추봉 기준에서 워낙 스테이블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봉인데, 추봉을 놓고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급락에 따른 지금 반등세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미세하지만 저점을 높여간다는 거고, 2주 연속 주봉이 양봉이란 거고, 5주선의 기울기가 약간 플러스로 간다는 겁니다. 이 힘 자체는 계속 지금 900 갑니까? 800 갑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까? 또는 눌림은 얕은 겁니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지수라는 게 뭐 도대시장도 아니고 빠있다 가고 1000포인트 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별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완전히 저점을 높여가는 것 자체가 주식 상승의 가장 기본 매수의 시그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도 일봉이라는 자리에서 보게 되면 다음 주는 조심스럽게나마 당연히 60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높습니다.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20의 이동 평균선이 빨간 선인데요.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은 사겠다는 매수의 힘 자체가 되게 좋은 겁니다. 전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봤고, 자, 그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미국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요런 애플이나 같은 테크주들이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애플이 올랐다는 건 물론 실적 발표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애플의 주가가 전 세계 시가총 1위잖아요. 그럼 애플의 월봉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애플의 월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6월달, 오히려 5월달 하락분까지 다 커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바로 아마존인데, 아마존, 이건 주식 분할이었구나. 네, 주식 분할에서 좀 생기긴 있게 생겼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훅 뛰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테크주 입장에선 되게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좀 보게 되면 달러가 지금 계속 약세로 가는 부분은 지금 유로화가 생각보다 많이 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어느새 엔화도 많이 빠졌어요. 134면 한때는 엔화가 어디까지 빠졌었냐면 138엔까지 갔습니다. 138엔. 근데 최근에 엔화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엔 약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은 건 없습니다. 수출 입장에서 경쟁이 밀리는 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간 엔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 그러니까 달러를 움직이는 건 보통 유로화의 비중이 더 훨씬 많은데, 유로화가 1.02달러에서 쫙 멈춰주는 상태에서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가 멈추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같은 경우가 약세입니다. 떨어지는 거. 이건 우리나라 정시 입장에서는 워낙 강세 요인이니까 좋은 거. 자, 나머지 채권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린 이야기가 채권 시장은 단기물이 중기물이란 10년물보다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정상인. 근데 지금 2.88이 있고 2.64니까 이 차이를 우리는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마이너스 23이란 말은 뭐냐면 단기물이 급격하게 이게 올랐다는 말은 채권을 판 거죠. 네, 요즘 전체로 내려오는 추세니까 채권을 산다는 건데, 단기채를 사고 뭐 장기채를 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2년물의 금리가 10년물, 여기도 보게 되면 5년물과 30년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스프레드가 역스프레드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뭘 의미하느냐?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여전히 공존하는 게 정신인데, 지금은 어,
외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긴축에 대한 속도가 완화된다 쪽으로 해석할. 왜? 달러의 강세가 꺾였다는 말은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내려간다는 이야기고, 채권 시장에서의 스프레드가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막 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루 전날 그 금요일 날 미국이 거는 PC 물가 지수가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은 4.8%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볼 수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정신이니까 주말과 밤에 나왔던 이야기들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조금 좋은 시그널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금리가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은 가장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지금 6주 만에 최고치인데 비트코인은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위험 자산의 대표 주자며 달러가 약세로 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 잘 잡은 거죠. 달러가 108에서 꺾일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 어느 정도 반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 하지만 다이나믹하게도 달러가 꺾이는 시점부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예, 올라갔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가격 언제까지 갈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좀 뜨거웠던 게 이제 반도체 법안에 대한 지원법인데 주말에 하원도 넘겼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서명만 남아 있는데 거의 뭐 283.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상당히 장기간 지난주에 이제 기후 변화 협약에 가는 거, 반도체에 가는 거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게 당장 우리나라 장에 뭐 반도체 법안 통과했다고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아이라는 게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약간 7월 말에 그래도 걸림돌이었던 반도체 법안이 통과한 거 만약 호악질을 따지자면 호재입니다. 이런 개별 섹터인데 뭐 HMM 같은 종목들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거니까 보통 HMM 같은 종목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리고 패너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운임 지수, 뭐 BDI 지수 이런 거니까 어느 정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했다. 대표적인 경기에 대한 시그널도 나오는데 일단은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 자체는 안 좋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정신 올라가는데 경기에 대한 지표는 여전히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주식의 매력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조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HMM 같은 종목들은 조금 여전히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도 하나 있네요. 참 러시아 머리 아픈데 또 가스 공급이었습니다. 라트비아 쪽으로. 이것들 계속 열었다 장난쳤는데 근데 어떡하지? 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없네. 일단 이것도 한번 제가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적어본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조금 요새 안 좋은가? 요새 중국 주식에서 또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결국 알리바바를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올라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좀 내려갔다 얘기인데 글쎄요, 뭐 중국과 미국하고 요거 하나 가지고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뭐 그거냐 그럴까지는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이슈 자체는 계속적으로 뭐한 최근 2, 3년 동안 하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중국 주식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데 일단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러시아 이거 말고 뭐 치포 동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긴 됩니다만은 지금 정치의 큰 그림에서는 이런 뭐 빅테크 실적이라든지 달러 향방이라든지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주요하기 때문에 일단 큰 거점에서는 자 그런 걸 뚫고 올라왔던 우리나라 정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느리지만 코스닥이고 이 코스피 때 느리지만은 조금 더 천천히 힘을 이어가는 쪽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이게 8월의 첫 번째 주간 증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일정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월요일에는 뭐 크게 중요한 건 많이 없어요. 이제 월요일 다음 주는 미국의 고용 동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제 보게 되면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 요새 신규 상장주들 퍼포먼스 좋죠. 성일 아이텍도 그랬고 세비캠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어느 정도 약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물론 좀 덩치가 작은 애들이 상장하다 보니까 몰리는 것도 있긴 있는데 또 신규주를 보실 때는 항상 어떤 업종이냐가 중요해요. 그런 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화요일 같은 경우 가더라도
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미국 요새 지표 안 좋죠. 안 좋. 그러니까 중심을 그냥 모든 7월달, 6월달 지표는 경제 침체라는 지표를 갖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카카오데이입니다. 뭐 아마 화요일날 카카오페이 하고 그 다음날 다 발표하는데 그냥 미국 기업도 뭐 중요한 것들은 다 실제 발표했어요. 뭐 스타벅스, AMD. 그래서 크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또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 호주가 금리 올린다고 해서 정시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수요일날 가면 또 미국도 ISM 제조업 지수인데 7월 지표가 좋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근데 여전히 이 미국 ISM 지수는 50선은 넘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 좋은 거죠. 자, 미국의 서비스업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버, 뭐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인데 약간 엔터주들은 사실 조금 애매한 것들이 하이버 같은 기업들은 실적보다도 오히려 또 새로운 걸그룹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뉴진스가 아마 8월에 데뷔했죠. 그런 거 중요하고 카카오 그룹도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 실적 잘 나오면 뭐해? 라이온하트, 예? 라이온하트 따로 상장한다니 그런 게 좀 주가 누르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게 보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은 뭐 화요일에도 여기 있구나. 뭐 이제 하이버 약간 이제 덩치 큰 게임주들 내수주들 이런 거 많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영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은 지난주에 다 발표가 됐어요. 자, 뭐, 여기까지 벌써 15분 지났거든요.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꼭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영국 금리 올립니다. 뭐 영국도 사실 안 올릴 수가 없는 거고 또 세비캠이라는 종목 상장되죠. 최근에는 근데 상장 첫날 단타하는 거 잘하면 상한가도 갑니다만 조금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의외로 따삭 나오는 애들은 첫날 들어가서 바로 상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좀 위험하고 저라면 보통 상장하고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반도할 거 있거든요. 그때 잠깐 매매하는 정도 그런 것만 보는 거 어떨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뭐 카카오나 CJENM 이런 거 실적들 발표되는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도 마찬가지. 금요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7월달 미국 고용 동향 아시겠지만은 뭐 옐런 재무장관 바이든 고용 좋지 않는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예요. 미국 그 사람들은 뭐 3.6%의 실업률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됐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한 30만 건 중반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하고 취업자 수. 그리고 뭐냐면 시간당 임금이에요. 고용이 좋다는 거는 일자리를 취직한 사람들의 이 수가 올라가면서 뭐야? 임금까지 올라야 돼요. 물론 임금이 오르면 한편으로는 그럼 또 물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고용의 질이라는 거는 취직도 많이 하면서 임금도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보실 때 미국 고용 동향 발표되면 취업자 수하고 시간 내 임금 요걸 한번 체크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임금 고용을 볼 때 뭘 보는구나 그런 거를 쉽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그냥 아무것도 안 찍으려고 그러다가 세계 폐암아케하고 어, 에스파이 SM 소속의 걸그룹이죠. 맞나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일정 매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 관점에서 2,500 이상 노려볼 봐도 뭐 그리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8월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겠지만은 조금씩 근데 가만 살펴보게 되면 확실히 종목 장세가 더 많을 거예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한 가지 항상 좋아요와 좋아요 뭐 구독하기와 친구분들한테 두루두루 알려주세요. 이게 확 활성화되면 우리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 계좌도 대박이 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또 8월달 우리 재미나게 달려보자고요. 감사합니다.